해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처음 뵌 것 같아요. 우리 김정향 코치님? 네. 네, 혹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잠깐 나눠주셔도 괜찮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들이 좀 인상적이어서, 음, 네, 저는 그냥 코칭을 조금 다양하게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은데 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좀 음,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네, 여기 이렇게 지창위원회 이렇게 그 카드가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음, 월마다. 네, 그래서 음. 꾸준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네, 들어왔고요. 그리고 참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9시에 또 다른 일정이 있긴 한데, 앞 음. 시간에 그 변경된 그 인증 과정에 대한 안내가 있다 그래서, 네, 관심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언제 반갑습니다. 합격하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2년 전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코칭을, 많이 이제 좀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새롭게 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네, 음. 좀 두루두루, 네, 살펴보고,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이 네, 배우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네, 가수 이하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KAC 우리 이하늘 코치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지금 KAC이시고 KPC를 준비하시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 KP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시험 보실 예정이세요? 지금 한 120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아직 80시간을 더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음, 하고 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러면은 하반기로 미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 음. 80시간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말 2023년도, 네, 연말 안에는 꼭 80시간 잘 채우셔가지고 또 원하는 KPC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KAC와 달리 KPC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KPC는 지금 제가 이제 KPC 교육은 다 받고요. 음, 그리고 이제 코칭 실습을 지금 계속 하면서, 그다음 멘토 코칭도 받고 있고, 코더코도 음, 받고 있고, 지금 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KAC와 KPC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인지하고 계실까요? KPC는 경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코칭을 하면서 그 경청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코칭을 할 수가 없을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 음.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깊이 있는 경청을 추구하는 여정을 보내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경청이 우리가 처음에는 질문이 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강력한 한 방을 날릴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벌써부터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신 우리 지혜로운 우리 한혜 코치님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네,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최연희 코치님은 지금 혹시 인증 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KPC 음. 코치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네. 대창조에서 또 열심히 또 막 열심히 하시는 코치님들도 음. 많이 배웠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함에 또 이렇게 음. 들어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도 듣고 난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참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켜주신 코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우리 코칭은 소통과 관계의 최고 검증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서로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 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달에 이제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새롭게 이제 실제
실제적으로 지난달에 했을 때는 바뀐 시험제도 전이었고, 이번에는 바뀐 시험제도로 이제 한번 돌아간 다음인데요. 살짝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인증시험 프로세스, 우리 4월 초에 90차 KPC, 100차 KAC 실기 시연이 있었었잖아요. 이 최종적으로 코치 인증 시험은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 실습 시험으로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서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출제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혹여나 예전에 우리 김정현 코치님처럼 과거에 시험 합격하신 분들 족보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어머 거기서 하나도 안 나왔네 라는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버전이 어떤 범위, 출제 범위를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기시험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합격률을 물어보니까 지난번 그 바뀌기 전 시험 범위하고 합격률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또 의외로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합격하셨더라고요. 바뀐 그 시험 범위, 그것만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 시험 실기 시간이 가장 크게 바뀌었죠. 그래서 K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시연이 한 1인당 10분에서 15분에서 15분에서 20분으로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1시간 내 모든 실기 시연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분이 증가됐어요, 여러분들. 예, 긴장했을 때 이 5분은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10분, 15분 내에 코칭 시연이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됐었잖아요. 그죠? 5분이 증가하면 그만큼 좀 더 풍부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KAC도 실기 심사를 했고 100차 때 기관에서도 심사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국코치협회에서도 기간했었었는데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100차 KAC 실기 시연을 봤다 하시는 분 숫자 1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잠시 한 1분 동안. 네. 이렇게 크게 어려운 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0차 때, 네, KAC 실기 시연을 봤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미 코치님, 네, KAC, 네, 이렇게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잠깐 음소거 해제 가능하실까요? 합격은 아니고요. 응시는 네. 했어요. 응시하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KAC 응시, 그럼 실기 시험까지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셨군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스포일러를 했네요.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네, 음, 혹시 그러면, 네, 점수가 아쉽게도 탈락이실까요? 네. 네. 혹시 어떤 피드백을 조금 받으셨는지 나눠주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고객에게 제가 집중을 못했다고 느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치로서의 자신감이 부족하다. 가장 큰 피드백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객관적인 상황상 좀 고객에게 집중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까요, 당일? 당일, 저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는 좀 단답식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음, 이분은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음, 어, 그런 분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상대방이 혹시 협회에서 보신 거죠? 네네.
네, 협회 합격률은 아무래도 기관의 합격률보다는 조금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르는 파트너하고 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좀 잘 하셔서 나도 모르게 약간 위축감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실력 발휘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그리고 제 이슈인 거죠. 제가 시험에 대해서 잘 대비를 못했다. 음, 많이 긴장되시고 떨리셨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실습은 그 전에 좀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셨을까요? 도로 모델에 입각해서? 롤 모델. 코칭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음, 느끼기에는 그로우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로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음, 폼으로 예, 했어요. 음, 음, 음.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삶을 살다 보면 고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미 코치님이 많이 아쉬웠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시다는 거는 진짜 내가 다음에는 기필코 합격하리라. 좋은 코치가 되고자 하는 이제 큰 욕구와 의지가 느껴지는데 우리 다 같이 응원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응원합니다. 네, 우리 코치님께서 응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AC도 그렇고 KPC도 그렇고 KSC도 그렇고 일단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자신감 있게 내가 코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누가 될지는 진짜 모르잖아요. 협회에서 시험 보는 경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라포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바로 접속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가 코칭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하고 라포 형성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접속하면서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구 응시자 접속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명확하게 내 이름을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접속했을 때 혹시 상대방 이름이 정확하게 안 들리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인터뷰 질문들을 내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인터뷰 내용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인터뷰 내용들을 잘 들으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강점은 무엇인지,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접속한 이후부터 모든 게 다 시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긴장감을 빠르게 내가 나의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KAC 협회에서 볼 때는 기관에서 볼 때와 달리 이제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상대 응시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긴장감이 올라가서 바뀌기 전부터 협회하고 기관의 이제 합격률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코치님 용기 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이 증가한 만큼 여러분들이 KAC에서 기존에 했던 거, 아까 필기시험도 기존에 했던 거 족보 달달달 외우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존에 족보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연장된 만큼 조금 더 나만의 개성 있는 질문들을 좀 삽입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실라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하시지 마시고 좀 나만의 코칭을 라이브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칭 역량 해설서가 새롭게 들어갔다. 이게 50%나 된다. 예, 99차까지는 네, 이 부분이 안 들어갔다가 KAC 100차, KPC 90차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해설서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내가 코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에 입각해서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행동지표로 나왔잖아요. 잘 실천했는지 스스로 점수를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AC 코칭 인증 실기 시험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협회 심사위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협회 자격공지 인증 여기 나오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 있는 거 가져왔다고. 요거 통해서 보시면 KAC 실기시험 심사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심사 항목으로서 비밀 유지 규정을 고지하였다. 시연 시간에 맞추어 입장하였다. 가능하시면 3분 전에는 조금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고객에게 코칭 시작 동의를 얻었다. 종료 동의를 얻었다.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였다. 이것은 뭐라고요? 유무라고요. 유무. 잘했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했으면 그거와 관련된 해당 점수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은 꼭 들어가야지만 해당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KAC든 KPC든. 그래서 또 하나 약간 가짜 뉴스 제 주변에 이제 코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15분에서 20분인데 18분 해야지 만점 받고 17분 하면 뭐 2점 깎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을 15분에서 20분을 잘 준수하면서 내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을 두 개 다 잘 했으면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지 시간대별로 뭐 19분 30초까지 하면 조금 감점 요소요 뭐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합의라든지 성과 관리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심사 항목이라고 규정되어서 공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KAC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 코칭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 플러스 코치로서 해야 할 그 질문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보이지 않았다가 되게 중요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비중으로 반영하기, 요약 반영하기를 습관처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점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부분만 오히려 빈도수를 조절하면서 반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매번 습관적으로 인정, 지지, 칭찬, 격려하는 거,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간과 관련돼서 계속 요번에도 제가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 시험과 관련돼서 이제 녹음 테이프 받았었는데요. 이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이라고 하는데 비폭력 대화에서는 욕구가 충족된 감정, 충족되지 않은 감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흔히들 코칭은 긍정성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고 따로 살고 싶은 상황이에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에 좀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상대방 마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겠다라는 것을 감정 단어로서 표현해 주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벌써부터 어쨌든 의식 확장들도 이제 KAC에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훨씬 더 점수가 이게 커트라인이 올라갔냐 수준이 올라갔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꼭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합격선이 KAC가 70점이 아니라 60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KAC, KPC하고 그렇게 심사표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60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합격률이 확 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여기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C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평적 파트너십이 나왔어요. KAC 때 코치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뭐죠? 너무나 지나치게 끄는 것들.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감점 요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격상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과거 경험치들이 또 이런 식의 어떤 수직적인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젖어 계신 특히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임원급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이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고객의 주제와 존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들, 이 부분들을 저는 목표 합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증가됐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주제 합의는 15분 내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빨리 주제 합의를 하게 되면 주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너무 빠르게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여유를 갖고서 충분히 호기심 어리게 주제에 대해서 청크 다운을 하시면서 탐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주제 합의를 명확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건강, 영어 공부, 제2 외국어, 뭐 독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뭐 KPC라든지 KAC 코칭 이 주제로 이슈로서 많은 분들이 거의 진짜 너무 많은 비중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영어라면 영어 선생님이 아니고 왜 코치에게 이런 코칭 이슈를 내놓을까요? 다이어트와 건강이라면 예를 들어서 PT를 가능하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왜 코치에게 이 이슈를 내놓는 걸까요? 요거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KPC 따고 난 다음에도 장롱 면허로 굉장히 이렇게 유로된 코칭을 못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로 모델로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돈을 지불하면서 실제적으로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냥 코치에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시도해 봤어요. 예. 요즘에 인터넷에 치면 관련된 전문가와 관련된 해법에 대한 비디오 클립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왜 코치를 만나는 걸까? 왜 원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호기심 어리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주 간혹 예, 하반기에 논문을 쓰려고 한다. 뭐 하반기에 뭐와 관련된 진급 시험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지금 상반기잖아요, 그죠?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내가 좀 메타 인지가 가능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뭔가 좀 상황이랑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라는 것들은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의 존재뿐만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은 행동적으로 실제 코칭 현장에서 증명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고객과 심사위원들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수면을 낮춰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KAC하고 KPC는 반드시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저랑 되게 친한 오래된 KSC 심사위원 분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 KPC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프로페셔널하게
코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프로페셔널한 코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실기 시연에서 보여주셔야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격한 다음에 KPC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역량을 보여줘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의미 확장과 구체화가 가능한가? 고객의 말에서 의미를 확장하거나 고객의 말을 구체화 또는 명료화하도록 도왔다. 통찰, 고객이 알아차림이나 통찰을 하도록 도왔다. 실제 코칭 시연 중에 아하 모멘트가 있는지 여부. 요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평상시에 생각을 정리한 것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7번, 관점 전환과 재구성이 일어났다. 고객이 관점을 전환하거나 재구성하도록 도왔다. 우리 모두 스키마라는 단어들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만의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나만의 어떤 그 관점으로 세상과 타인과 인간들을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프레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고객이 실제 코칭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코칭 대화 속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관점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과 통합 지원. 고객의 학습과 통찰을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과 통합하도록 지원하였다. 우리가 굉장히 개별화, 파편화되어 있는데 통합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 의미 확장과 구체화, 통찰, 관점 전환과 재구성, 정체성과 통합 지원들이 저는 굉장히 가중치가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없이 저는 시간 내에 프로세스 대화를 다 했는데요. 고객이 나름 만족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KPC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한번 시간을 갖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떠먹여 주기를 진짜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인문학은 그렇게 해서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서 KAC와 KPC는 어떻게 다른 걸까? 라는 것들을 한번 기술해 보시는 시간 꼭 가져보시고 스스로 내가 코칭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KAC보다 KPC로서의 모습으로 요것들이 평가 항목을 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KPC 합격하셔서 인증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나의 이 코칭을 과연 내가 고객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저도 조금 아직까지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기 솔직히 쉽진 않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내가 받는 금액으로 나의 실력을 측정한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코칭을 했을 때 적어도 시간당 5만 원, 뭐 7만 원,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보다 우리 KACC 분들에게 이번에 멘토 코칭을 코드코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10만 원을 높게 시간당 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내 코칭을 내가 만약에 이런 코치에게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15번, 16번, 17번, 18번들은 여러분들이 KPC 합격하시려면 꼭 갖춰야 되는 요소 중에 보여줘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슈와 고객의 비전이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 고객의 가치관, 고객의 정체성, 고객의 비전하고 연결해서 하는 시간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합격하신 몇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에게 요청을 드렸는데 쉽지 않았었는데, 우리 홍성기 코치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네요. 요번에 이렇게 합격하셨는데, 합격하신, 네, 먼저 축하드리면서, 요번에 예전과 달리 어떤 점 때문에 내가 KPC 합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KPC는 말씀대로 의식 확장이든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든 주제 탐색이든 음, 어, 심도 있는 일단 코칭 파트너십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도 사실은 고객의 그 이슈 이면에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대로 왜 여기 갖고 왔나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존재나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정말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잘 탐색하고 정말 그분이 고객이 그런 문제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성찰하고 정말 그 근본이 어떤 건지 진짜 리얼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나눈다면은 그걸 원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정말 실행이 되고 실행이 자기 인생을 바로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여러 번 거치면서 이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그분의 진정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자꾸 탐색하고 끌어갈 수 있었던 거, 좀 패치할 수 있었던 거, 같이 또 중요한 거는 맥락을 따라서 내 언어가 아니라 고객의 언어를 계속 활용해서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훈련된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네, 우리 이제 후배들에게 응시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합격 꿀팁으로 2가지를 조금 선물해 주신다면 어떤 꿀팁을 좀 선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뭐 간과하기 쉬운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하는 거에서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감정이나 고객이 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바로 예, 그냥 바로 그 키워드를 돌려주는 거. 음, 그리고 이제 뭐 목표 설정해서 실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면 그 고객이 음, 자기 확장된 그런 아하 모먼트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칭찬과 격려, 지지 이런 것들을 해서 에너지를 순간순간 좀 끌어주고 그 고객의 자원을 이렇게 자기가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한테 탁월한 자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 끌어내 주셔서 정말 자기 포커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홍성길 코치님이 아주 귀한 이런 꿀팁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으로 고객이 이야기가 끝나면 요약 반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코칭하고 상담하고 또 거의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코칭은 그렇게 매번 반영하는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들들을 실제적으로 없애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고, 2번째는 이제 갤럽에서 강점 혁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내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본인의 강점일 수 있다. 이런 강점 요소들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고객이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코칭의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외부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인사이트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관점 전환을 해줬다. 인식하게 해줬다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좋은 노하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귀하게도 또 우리 여우수아 코치님께서 네,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탈락하셨었는데 잠깐 인터뷰에 또 귀하게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요,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이 탈락하시는 분들도 약간 커트라인에서 그렇게 큰 점수 차가 아닌 점수 차이로 탈락하시고 붙으시는 분도 아주 탁월하신 분들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들은 이렇게 별로 1, 2점 차이로 또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혹시 잠깐 여우수아 코치님 인터뷰 응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이렇게 조금 좀 탈락의 고배를 맞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일단은 하고 나서 아쉽기는 했는데, 근데 이 대표님 말씀대로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응시를 했을까를 되돌아봤을 때, 일단 저는 시험을 봤어요. 코칭을 했었던 게 아니고, 그 녹음은 못했는데 메모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또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분을 정말 고객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험을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경직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할 때 무심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언어들을 저도 모르게 사용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코치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시험 응시생이었었다. 그냥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문 코치, 저는 정말로 KPC를 자격증이 아닌 어느 실습을 하면서부터 마음으로 왔었던 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합격을 하고 나면 나는 진짜 KPC 전문 코치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합격을 해도 돈을 받지를 못하더라도 나는 전문인이야라는 그런 자세로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시험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전문가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찰을 통해서 다음번에 응시할 때는 내가 어떤 노력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실행 계획들을 좀 세우셨을 것 같은데, 다음에 시험 보실 때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요소들 함께 나눠주셔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아까 먼저 홍성규 교육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잘 안 되는 게 고객 감정 알아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처음 가지고 있는 제 기질인데 이거를 이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오늘 이 이슈를 왜 가지고 왔는지를 더 고민을 하면서 경청하는 것, 이런 거를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통찰이라는 부분이 아까 김민영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코치가 리더가 돼 가지고 막 이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급한 성격이 좀 있어 가지고 이번 시험을 다시 되돌리면서 했던 게, 아, 어쩌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기다려주는 것, 그거를 피드백 받을 때도 받았거든요. 좀 기다림이 없다라는 걸 받았었는데,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좀 기다려주는 연습을 좀 더 진심으로 하고 그렇게 나가면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코치님한테 다음에는 아주 높은 점수를 장원급제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은 여호수아 코치님이 제가 좀 또 도움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셨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고 계신 것처럼 이 충족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약간 넘어가시고 기쁜 식으로 행복한 쪽으로 자꾸 내가 리딩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때로는 우리 서커스단의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코끼리가 어린 시절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자물쇠가 이런 어떤 그런 덕 같은 것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덩치가 크게 된 다음에도 그게 이렇게 딱 걸려져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객이 마음과 달리, 의지와 달리 이 상황을 타파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아직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들. 그런데 저는 가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진심 어리게 나의 감정에 공감해 주었을 때, 그때 갑자기 이렇게 살얼음 녹듯이 녹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녹아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잠든 거인들이 깨우쳐지면서 걔를 탁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평적 파트너십, 함께 춤추기. 우리가 메타포로 코칭을 함께 춤추기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예를 들면 아까 여호수아 코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밝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은 좀 침착하고 차분하고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 에너지로 가게 되면 언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함께 춤추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우수아 코치님이 처음에는 내가 좀 밝게 시작했는데 고객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다운된 모습, 조금 약간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내가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언밸런스한 게 계속 가면서 이 코칭은 함께 춤추기가 안 되고 있구나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중간에 우리 임기용 코치님이 들어오신 걸 보고서 되게 놀랐었는데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임기용 코치님, 네, 나가셨나 보네요. 네, 아까까지 계셨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 요거는 다 협회에 있고, 저희 뭐라 그러지? 네, 달아주신 분들한테 다 PDF 파일로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신청하시면, 신 팀장님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거기 밑에다가 소감문 작성해드리면, 그 PDF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허락을 받은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저희 지혜창조연구소 공식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데, 네, 89차 때 우리 진규동 코치님이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90차 때 이제 직전에 저한테 코더콜을 신청하셔서 실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코더콜을 못하고 있는데 진규동 코치님한테는 제가 약간 빚진 마음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여우수아 코치님이 본인이 코칭 시연을 녹음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코칭 시연 하시는 것은 가급적 다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와 관련돼서 정말 최고 전문가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100번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특히 긴장 상황에서 내가 내 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지거든요. 그런 건 반드시 녹음하셔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진짜 추구록 다 풀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클로바 노트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돌리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규종 코치님이 89차 때 떨어지신 거 보내주셔가지고 클로바 노트 제가 다 돌려가지고 하나 얘기를 다 했던 거 몇 가지 사례만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가 응시자가 아무리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표현돼야지만 고객과 심사위원에게 그 의도가 전달된다. 이 관점에서 본인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라.
그래서 제가 판 튀듯이 튀는 질문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규동 코치님한테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3자적으로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제대로 그것이 질문으로 언어로서 표현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의도를 갖고서 다시 한번 제대로 상대방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바꿔보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과정을 코독화하는 코치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한 단계들을 했더니 시험 한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에 했었었는데 제가 저한테 떨어졌을 때 녹음 테이프와 합격했을 때 녹음 테이프를 보내주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스스로 깨우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반드시 비전하고 정체성이랑 통합하는 과정, 그러니까 주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30분간 코칭을 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없다는 것 자체는 KPC에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고객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 고객이 진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싶은 거, 본인의 정체성하고 이슈를 연결하는 그런 시도들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이슈와 관련돼서 청크업하는 시간들을 사전에 충분히 좀 가져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이슈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이 렌즈를 돌려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로는 망원경처럼 저 멀리 이 이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무엇이 가능해질 것 같은지를 물어보시는 것을 자유자재로 해주세요. 현미경과 망원경, 멋지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코칭 하실 때는 꼭 현미경이랑 망원경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척도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척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거의 한 50% 정도, 때로는 한 45% 정도가 척도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비중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질문이 아니라 척도 질문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현재 점수와 바라는 점수, 그리고 왜 그 점수를 줬는지, 그 점수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상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코치 상대방도 응시자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서로 맞춰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실전에서 코치가 아닌 사람하고도 한번 코칭을 해보시면 그냥 상상하기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입감 있게 가져오시면서 이런 것들에 조금 그런 그때의 감정, 보통 대부분 원하는 모습을 그리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긍정의 강도 있는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의 그러한 무드로 쫙 퍼져서 내적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도록 강화하는 후속 작업들을 무조건 KPC에서는 내가 한 질문, 고객의 답변에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심화된 버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적어도 두세 차례 이상은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코칭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들 제2의 삶으로서 코치를 선택할 만큼 코칭이 너무 좋은데 파일을 논아갖는 것보다는 파일을 더 키우는 거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창조연구소 저희 공식 블로그에 다양한 관련된 그러한 작업들, 프로젝트들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거에 제가 그 에슬렌 연구소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로저스라든지 레슬로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각자 거기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자기 분야로 또 개진해 나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사례들 있거나 팁들 있으면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더코 하실 때는 이렇게 클로바 노트 사용하시는 거 혹은 셀프 코칭 자기 것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서 꼭 한번 돌아보시고 그냥 이거 한번 프로그램 돌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세세하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나의 의도가 잘 표현됐는지는 고객의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죠? 고객이 딴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나의 의도가 고객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자꾸 옆으로 넓혀가는 게 아니라 좀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질문들을 내가 몇 개나 보고 있는지, 키워드는 뭐뭐였는데 그걸 내가 잘 포착했는지, 이러한 아까의 그 관점에서 이런 주요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나의 코칭을 리뷰하시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분이니까 이제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임기영 코치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임기영 교수님, 네, 바쁘신 걸로. 네. 그러면 우리 아니에요. 지금 임규영 코치님 화면 여셨거든요. 머리 자르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네. 네, 지금 박수로 활용을 한번 그러면 해드릴까요? 네, 우. 우리 임기영 코치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지창현 3주년 맞아서 머리 파마하시고 자르셨나 봐요. 예, 아유, 잘 진행하시네요. 네. 꿀팁 나눠주세요. KAC, KPC, KSC 심사위원이시 우리 임기영 코치님이십니다. 예,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시면 임기영 코치님에게 고객으로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슈퍼비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없으시면 하나만 딱 나눠주세요. 뭘 본인이 다 알아서 잘 하시는 본인 방에 와서 내가 뭘 하라고. 네, 그럼 제가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빠서 지금 연락을 못 드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신 팀장님, 네. 네, 그래도 우리 임규영 교수님, 코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일부는 우리 또 이렇게 코치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사례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부에 사례 나눠주신 코치님들 또 진행해 주신 대표님께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8시 24분이고요. 8시 30분에 우리 2부 우리 황현호 우리 코치님과 함께하는 특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8시 반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녹화한 것들은 그냥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이었다가 30분에 시작할게요. 잘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 우리 김민영 소장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해주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원장님은 항상 네.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전문 코치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하시면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편안한 그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강의하는 그런 컨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안도 준비 안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이 올라오거나 묻고 싶은 게 있거나 그러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 김민영 소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제 우리 김민영 소장님은
제가 코칭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 과정에 참여할 때 이제 알게 됐죠. 되게 그때는 지금과 사뭇 달랐답니다, 여러분. 어, 제가 보기엔 되게 가능성과 잠재력과 이 지혜로움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가득한데 그 당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많이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했죠. 그리고 한 5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학습 모임을 좀 운영을 해봐라, 이 참가자들하고. 그래서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발표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학습 모임을 한번 진행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진짜 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렇게 남다름이 있더라고요. 그걸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습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한테 한 주간 배운 내용을 각자 조금씩 분담해가지고 그걸 다시 발표하고 이런 모임들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꾸준히 이렇게 관계 맺기를 하면서 함께 성장해 왔고요. 지금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코치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김민영 소장님은 지금 일자리 창출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일들을 해 가실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말은 안 해도.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스트레스와 또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잘 해나가는 모습 보면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전문 코치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야밤에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저같이 말이죠. 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르면 거기에 응해서 뭔가 그래도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원하는 후배 코치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거, 이게 전문 코치로 산다는 것에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코칭을 접하게 됐고 전문 코치가 됐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나이 딱 40 됐을 때 전혀 낯설고 두려운,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에 발을 디뎌 놓게 됐어요. 딱 나이 40이에요. 그전에는 진짜 손에 흙 묻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죠. 나이 40이 됐을 때 뜻하지 않게 기업 교육을 하는 그 교육 컨설팅 업체에 이렇게 취업이 됐어요. 그거는 정말 제 인생에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 삶에.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참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또 강의 역량을 이제 쌓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 3년 정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상담 공부를 좀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홍강수 교수님이 이제 한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제가 수강을 했어요.
그 이후로 홍광수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코칭 관련 무슨 메일이고 공개 과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코칭 강의를 처음 딱 들었는데 코칭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가 2017년 말이었거든요. 만 3년째 기업에서 강의하던 때였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코칭을 몇 번 그 공개 과정을 가다가 이제 단과를 듣다가 이제 8개월짜리 그 당시는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660만 원짜리 국제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코칭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였고 저는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배운 내용들을 좀 바로 컨텐츠화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머화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을 2011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8년부터 코칭을 공부해서요. 한 3년 정도는 저도 준비가 필요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저는 엄청 코칭을 했던 것 같아요. 코칭했고 또 모 코칭 회사에서 한 1년 가까이를 계속 그 공개 과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회를 받고 진행을 도와드렸고 이런 그런 그 축적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코드코나 멘토 코칭으로 돕고 그때 당시는 뭐 돈도 거의 받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견뎠냐, 먹고 살았냐? 기존에 하던 강의가 간혹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하면서 코칭으로는 성과를 못 내다가 2011년에 이제 제 프로그램을 인증받고 그때부터 제가 20시간 과정, 40시간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코칭으로 수입을 내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부부 코칭, 부부 중에서도 예비 부부들 이렇게 코칭하면서 이제 그 시장을 개척해 왔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코칭하면서 수입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문 코치로 살려고 한다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먼저는 이제 코칭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코칭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KA시고 KP시고 KS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칭을 삶 속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코칭 교육 마치고 나면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료 코치들하고 상호 코칭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 외에는 동료들과 코칭을 하면서 이제 전주에 배웠던 것을 적용해 보고 이렇게 이제 해왔었죠. 그러면서 코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칭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무작정 많이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 코치들한테 코드 받고 멘토 코칭을 통해 코칭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감각을 익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역량을 진짜 공부해야 돼요. 본인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은 역량을 일단 마스터해야 된다. 자기식으로 일단 마스터를 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한 것인지를 선배 코치들한테 이제 코드코나 멘토 코칭을 통해서 이제 점검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코칭 역량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실력을 인정받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코칭 고객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코칭 강의가 가능해지더라 이런 거죠.
강의 역량이 있어도요, 코칭 경험이 없으면 그 코칭 강의로만 끝나고 사례라든지 또 자신이 그 강의를 할 때 힘이 실리지가 않죠. 근데 본인이 직접 코칭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강의할 때 다양한 사례와 또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려면 코칭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칭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게 동료 코칭이라 할지라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동료들이 아는 지인을 자기가 못하니까 지인을 소개해주고 또 그 지인이 또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배 코치들이 이제 그 KAC는 KPC 되기 위해서, KPC는 KSC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코드콜을 요청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코칭이 지금은 성숙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칭이 성숙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상담이 뭔지를 알듯이.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상담은 알아도 코칭이 뭔지는 코칭이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코칭이 아직 성숙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숙기가 아니면 뭔데요? 성장기죠, 성장기. 코칭은 지금 성장기에 있어요. 그러면 성장기에서의 코칭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코칭 그 자체에 있지 않고요. 코칭 산업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 예비 코치가 되려고 하는, 코칭을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코칭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코칭을 강의하는 역량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칭을 강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 코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돼야 버틸 수 있잖아요. 한 1, 2년, 3년까지는 그래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빚내서도 버티고 돈이 안 돼도 좀 버티고 너무 좋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1년 안 해도 2년 안 해도 3년 안 해도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비즈니스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우리 코칭 산업이 어떤 시기에 있는가를 알고 그 시기에 필요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여러분이 강의할 수 있으면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코칭을 배우고자 해요. 기업에서도 하고 조직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코칭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프로스펙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칭 강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코칭 역량 그리고 코칭 비즈니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고 확장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아니지만 부산물로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뭐냐? 코칭 관련 기관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코치협회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봉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회장으로 있는 ICF 코리아 챕터라는 또 기관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이 돼서 위원회 활동을 해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코칭 산업을 대표하는 그 유관기관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부산물로 자기 비즈니스가 잘 돼요. 왜요? 안 할 때보다 자기가 더 알려지더라고요. 안 할 때보다 자기가 훨씬 더 알려져요. 그리고 한국 코칭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한국 코칭 산업을 대표하는 코치협회나 코리아 챕터가 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몸담고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나도 어떤 면으로든 한국 코칭 산업 성장에 함께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봉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런 기관에서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코칭 펌에서라도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코치님 이름이 뭐예요? 지혜창조 영수의 플라이라고만 돼 있는데 신혜섭 네. 팀장님이요. 신혜섭 팀장님 네네. 돈 받고 하나요? 봉사하시나요? 봉사하고 계세요. 네네. 그렇죠. 봉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작은 코칭 펌에서도 봉사를 하잖아요. 오랫동안 꾸준히. 그러면 여기 계시는 지금 60명에게 노출이 되시는 거잖아요. 신혜석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혜석 코치님이 뭘 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되고 참여하는데 결정을 내리는데 그죠?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여하면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도 되더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칭 회사에서도 봉사를 꾸준히 했지만 그 이후로 그 ICF 코리아 챕터 그리고 한국 코치협회에 꾸준히 봉사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ICF 코리아 챕터 같은 경우는 저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2008년부터 챕터에 인발부돼서 꾸준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만큼 오랫동안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을 해야 될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장을 맡고 올해까지 2년 임기로 지금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제 1차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도 올려주시고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해도 좋겠네요. 네, 질문이 별로 없으시군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제가 하면 우리 황현우 원장님도 코치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람됐던 일들 한 가지 혹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사례 한 가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위기 상황이요? 그 위기라면 아무래도 재정적 문제겠죠? 코칭이 좋긴 한데 초기에 이걸 어떻게 그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이렇게 그 롤 모델처럼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 제가 2008년 이쯤 코칭을 시작할 때 그때 코칭 그 프로그램이 한 20개 정도 인증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인증 프로그램이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코치들의 모임에 가면 정말 기라상 같은 분들이 다 이미 코칭 비즈니스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는 저 틈새에서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서 내 역할을 하면서 나도 내가 한 만큼 여기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일을 안 하고도 코칭으로, 코칭 비즈니스로 이렇게 수익도 내면서 너무 좋은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당시. 그래서 그때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제가 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속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압박이 있어도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식이 없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계획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위기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버텼는데요? 아니, 그냥 코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고, 코치님들이 너무 좋고,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칭도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책 모임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한 5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대 카페 많은 데 가면 2시간 정도는 무료로 쓰게 해줬거든요. 커피 마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세미나 룸을 무료로 2시간 쓰는 동안에 책을 읽고 나눔하고 그런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건 돈도 안 되는 모임이었죠. 그냥 자조적인 학습 모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모임을 조금 하다 보니까는 돈을 조금 받고 해도 되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가비를 조금 받고 이제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년 모임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1년 모임으로.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그렇게 책 한 3권을 2시간씩 2시간씩 읽고 공부하고 이런 모임으로 해가지고 연구위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작년인가요? 13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이거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었고 그만했어요. 그 모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학습 모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 학습 모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도 있을 텐데 모임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자격 과정도 하고 학습 모임도 하는 그런 모임으로 해가지고 2년 과정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전문 코치 훈련 아카데미죠. 그래서 지금 2년 과정으로 해서 지금 올해 5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그 2년 과정으로 대학원도 아닌데 대학원처럼 2년 과정으로 4학기로 이렇게 한 학기에 얼마씩 이렇게 수업료 받으면서 진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거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학습 모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의 저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위기인지 초창기 한 3년 정도를 그게 분명히 재정적 위기였을 텐데 제가 위기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했던 게 그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올라왔네요. 손주혜 코치님. 코치로서 개인 홍보가 쉽지 않은데 전문 코치라는 걸 처음엔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죠. 제가 프로그램 20개 있을 때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다들 코치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몇 개죠? 한 인증 프로그램이 여러분 프로그램 리스트에 가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한 200여 개 될걸요? 200여 개? 네. 제가 보기에 지금 그러니까 10배 성장했잖아요. 10년, 20년 상간에 한 10한 몇 년 상간에 10배 성장했죠.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2,000개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200개가 2,000개 정도 프로그램이 코칭 프로그램이.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고민스러워도요. 그때 당시 여러분은 2-3개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자기만의 그 시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도 좋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개인 시장이 다 있습니다. 저한테 배울 사람이 여러분한테 안 가고요. 여러분한테 배울 사람이 저한테 안 와요. 여러분한테 배울 사람은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향도 좋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좋고 또 여러분이 네트워크 범위 안에 있는 분이 제 네트워크 안에 없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시장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겹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의 시장은 다 있다. 그럼 개인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요. 메일링하는 그 메일링 리스트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4, 5년 만에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그 고객 프로스펙트 명단을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명함 받으면 버리면 안 돼요. 명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저는 처음에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메일로 이렇게 막 메일링하고 이랬는데 그 메일링을 할 때 자기 것만 알리면은요 속보여요. 그러니까 그 코칭 업계에서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누가 좋은 강의를 한다든지 뭐 협회에서 챕터에서 무슨 좋은 특강이 있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제가 계속 메일링을 해줬어요. 홍강수 교수님이 메일링을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언젠가 가야지 했지만 시간이 안 맞다가 어느 순간 시간도 되고 가봐야 되겠다는 동기가 차니까 가서 제가 거기서 코칭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메일링을 하면서 만난 게 피드백 들은 게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드디어 이제 시간이 돼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메일링 한두 번 해보고 뭐 홍보 마케팅 몇 번 해보고 뭐 별로 반응이 없다. 그렇게 하고 내려버리면은요. 그럼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남의 좋은 소식을 옮겨서 딜리버리 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것을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홍보 저는 지금 개인 SNS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때 좀 하려고는 했는데 저는 메일링을 아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메일링을. 예. 그러니까 뭐라도 매체 하나를 여러분이 잡아서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홍보 아닌 홍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코치협회나 챕터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이런 코칭 회사에 지창현이나 이런 데서라도 코치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해서 여러분의 홍보의 첫 번째 고객은 누가 돼야 되냐면요. 코치들이에요. 다른 코치들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손주혜 코치님이 누구예요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손주혜 코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홍보를 해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손주혜 코치님이 뭐 한다고 하던데 저 거기 가서 공부해도 될까요?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거나 제가 여러분을 알고 있으면 즉 여러분이 코치들 세상에 알려져 있으면 제가 손주혜 코치님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봉사하고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로 미루어 믿을만 하신 분 같아요. 뭐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결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냥 코칭을 모르는 그런 고객들이 1차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치들이 여러분의 고객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코치들이 여러분을 알아야 그분들이 여러분을 홍보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는 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코치들은 이 기여와 기부 문화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잖아요. 자기 재능을 어떻게든 이렇게 기여하고 기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요, ICF 같은 경우는요, 회원 가입할 때
기부를 하도록 물어요. 이렇게 기부하겠냐? 예, 반드시 그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분들은 그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요. 이렇게 뭔가 비영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하는 자, 홍송기 코치님, 손주희 코치님 거는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요. 홍송기 코치님, ICF의 주 활동 영역이 궁금합니다. 한국코치협회, KPC, KAC 역량 역할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치들의 연합체는 ICF고요. 한국에서 가장 큰 코치들의 연합체는 한국코치협회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코칭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한국코치협회 자격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ICF에 그러면 코칭은 왜 공부하고 왜 자격을 취득하나요? 이거는 코치들의 성장 욕구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ICF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요, 너무 멀고 요원해요. 근데 코치들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코치협회 KPC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KSC는 800시간이잖아요. 200시간 다음에 800시간. 그러다 보니까 500시간 정도 됐을 때 그럼 PCC를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것들이 코치들의 성장 욕구 중에서 자연스러운 욕구에 발로오더라. 그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대형 펌들이 한국 코치협회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ICF의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계속해서 니즈를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2년 전에 ICF 프로그램도 인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국제코치 훈련은 그러면은 국제 과정은 안 해요? 막 이러거든요. 딴 데 가서 나 공부해요?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코치들의 성장 욕구의 발로이다. 그리고 KPC, KAC 역량 역할에는 어떤 구분이 있을까? 아까 역량에 대해서는 김민영 소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역할, 글쎄요, KPC의 역할과 KAC의 역할, 글쎄요. 이건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역할의 구분이 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KAC, KPC 하여튼 이 코칭에서의 자격은 왜 취득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그냥 객관적 신뢰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칭이 좋아서 남은 평생을 코칭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 이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에 있지 않으시겠죠. 나는 남은 평생 뭔가 그래도 코칭과 연관된 뭔가를 하면서 나는 사이드로 하든 주업으로 하든 코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하면 꾸준히 코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50시간 되고 100시간 되고 200시간 되고 500시간 되고 이렇게 시간은 누적되어 가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누적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KAC는 KPC를 보게 되고 KPC는 또 KSC를 꿈꾸게 되고 그 전에 PCC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바이 프로덕트로 부산물로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400시간 정도 됐어요. 그럼 100시간만 하면 PCC가 가능한데 그러면 올해는 PCC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러면은 그 1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몰입해서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고 역량도 더 공부하고 코드도 더 집중해서 받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더 먼 시각으로 보면 자격이 목표가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코치니까 나는 코칭을 하고 코칭을 하다 보니 KPC 200시간이 되고 코칭을 하다 보니 PCC 500시간이 되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는 자
코치님께서 생각하는 코칭을 사전적 정의 코칭 말고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주시면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늘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코칭은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코칭은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칭하는 모든 고객들은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는 부모에게서, 형제들에게서 그 존재로 존중받지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지 못해요.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대우받고 산다면요, 그들은 코치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코치가 그들을 존재로 대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말해주고 그걸 임파워 해주잖아요. 처음에는 내가요? 우리 김민영 소장님도 그랬어요. 제가요? 예, 당신이요.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해보세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경험에서는 심지어 넌 안 돼. 네가 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코치는 아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이런 점이 충분히 있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한번 해보셔라. 계속해서 임파워를 해주잖아요. 그게 새로운 관계 경험이라는 거죠. 하여튼 미시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거시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미시적으로 보면 부모나 일반 사회에서는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충고 조언 답을 주는 경험을 했는데요. 코치한테 오니까요. 고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질문해 주는 경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미시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와 상황에서 고객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엄영환 우리 코치님. 홍성기 코치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 드립니다. 하면서 국내 활동적인 코칭 기구로 한국코치협회와 ICF 코리아 챕터 코칭 기구로 코칭 학회 등의 주요 기관의 차이 및 협력 관계 있나요? 예. 저는 우리 한국 코칭 산업이 발전을 하는 데에는 이런 유관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코치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코칭 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그 ICF 코리아 챕터나 코치 협회나 이런 기관들은요. 그 코치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코치다운 코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해주고 그다음에 그 인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자격 검증 자격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을 해주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코치로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윤리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그 윤리를 코치들이 적용하면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일들이 협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ICF 코리아 챕터는요. 그 인증 기관이 아니에요. 챕터는 그냥 본부, ICF 본부, 미국 본부에서 인증을 다 하고요. 이 한국에 있는 코리아 챕터는 영리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한국에 있는 코칭 관심 있는 분들이 ICF의 자격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 하거나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 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 자격을 연장하고 싶어 하거나 그 다음에 회원을 연장하고 싶을 때 그런 일들을 서포트하는 게 코리아 챕터가 하는 일이고요.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학습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네트워킹을 돕는 거죠. 코칭 학회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코칭 학회가 큰 게 한 2개 있다가 이제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코칭 학회는 이 코칭 산업이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요, 반드시 학문적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칭은 그 학문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먼저 코칭이 시작됐고, 그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칭 학회에는 코칭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논문이나 학문적 정립을 통해서 이 코칭이라는 산업이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 그런 어떤 척도, 그다음에 그런 검증,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학회가 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코칭 펌과 같은 기관들은 먼저는 교육 훈련, 그다음에 현장에서 기업이나 조직이나 개인들이 요구하는 코칭 니즈에 부응하는 거, 그리고 그런 시장을 개척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코칭 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코칭 회사들도 보면 저 같은 기관들은 교육 훈련에 오리엔트돼 있지만, 어떤 대형 펌들은 교육 훈련보다도 현장의 코칭 니즈를 개척하고 그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전문 코치들이 가서 그러한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코치들을 더 지속적인 훈련 개발을 하고, 이런 데에 오리엔트돼 있는 회사들도 있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만의 니치 마켓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예비부부 코칭을 개척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동안 코칭 이전에 경험했던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다가 코칭을 얹어가지고요, 무슨 코칭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여러분이 개척하셔야 돼요. 누가 개척해 놓으면 나는 거기 가서 꼽사리 껴서 하겠다. 물론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코칭을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고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각자가 다 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칭 성숙기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도 한 10년은 기본이고요. 15년에서 20년 정도는 계속 성장기를 가지, 2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숙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길게 잡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봐요. 20년 정도는 있어야 성숙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코칭? 알지. 코칭은 이럴 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요? 에이,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선구자예요, 지금. 제가 단언컨대 우리 한국코치협회는 2,000개 정도의 코칭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 때가 있을 거고요. 지금 10,000명인데요. 20만 명 정도의 코치들이, 전문 코치들이 생길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그럴 때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여요. 그때 되면 여러분은 10년, 20년 정도 코칭 비즈니스를 이미 이 사업 안에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우리 지창현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세련되고 멋있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어찌됐든 여러분은 코칭 안에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를 부가가치를 올리면서요. 네.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될 겁니다. 인증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249개, 약 250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게 한 2,000개까지 될 거라고 봐요. 아니, 2,000개가 더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요? 우리 코칭 산업은요, 지금 20년이 됐다지만 인접 영역에 있는 이미 성숙기를 맞아서 쭉 가고 있는 상담 영역과 비교하면은요, 조족지열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담이 대상이 많아요? 코칭의 대상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어느 기업이나 조직이나 집단에 가면 상담의 대상은요, 겨우 3% 정도입니다.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상담의 대상이에요. 나머지 97명은요, 코칭의 대상입니다. 이 코칭이 뭔지를 인식하고 코칭의 그 유익성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 경험이 되기만 하면은요, 97명이 다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코칭은 상담보다도 더 큰 산업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주역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죠. 예,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그게 저는 자연의 원리라고 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코칭 펌들이요. 그때도 잘 나갈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어떤 이유로든 또 쇠퇴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될 겁니다. 항상 우리 사회는 주류라는 게 있어요. 주류. 예. 지금은 어쩌면 저나 우리 지창현의 이런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코칭 산업의 주류로서 그나마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언젠가는 이들도 지고요. 여러분이 부상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막 이렇게 전성기를 날리다가 여러분의 후배들이 또 그 자리를 이어갈 것이고 이게 자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신지영 코치님, 코칭 역량에 대해 질문이 있군요. 작년에 KPC 취득했고요. KSC 응시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역량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칭 펌의 교육 과정은 KH, KPC 인증 관련 교육이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역량을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존말로 할 때 우리 신지영 코치님이 이런 모임을 만드세요. 지금. 신지영 코치님과 같은 니즈를 가진 사람이 신지영 코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신지영 코치님이 이 니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한테 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KSC 갈 때까지 역량을 연구할 사람들 오세요. 그럼 역량을 어떻게 연구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역량과 관련된 책들이 전문 서적들이 몇 개라도 나와 있잖아요. 저도 썼고요. 그런 책을 교재 삼아가지고 읽어가면서 저는 이 역량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코치님은 어떻게 이해되세요?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이런 디스커션을 하면서 역량을 씹어 잡수시면 돼요. 그래서 역량을 연구해서 역량에 통달하게 되잖아요. 코칭 비즈니스는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거에 들어가면 좋죠. 네. 이런 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습 모임이나 어떤 단체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2년 과정의 전문 코치 훈련 아카데미가 그런 이제 모임이에요. 본의 아니게 또 설명을 이렇게 제가 제 과정을 소개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거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드시든지 작게라도. 네. 저는요. 제 동료 코치하고요. 그런 과정을 한 2년 이상을 꾸준히 공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네. 코치는 학습 모임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만들든지요. 우리 하는자 코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저도 코칭을 통해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우리 하는자 코치님이 새로운 관계 경험을 서비스하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요. 엄영환 코치님, 코치협회 ICF 코리아 챕터 코칭 학교에서 발급하고 있는 코칭 자격증들은 한국 정부기관 생산성본부나 관련 부서에서 등록된 자격증인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한 90% 이상의 자격은요 다 민간 자격이에요. 코치협회 자격도 민간 자격이고요. ICF 코리아 챕터 자격도 민간 자격이고요. 코칭 학회 자격도 민간 자격이에요. 그럼 한국 정부기관 생산성본부나 관련 부서에 등록된 자격증이냐? 글쎄요. 그거는 그 기관이 얼마나 그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안에서는 한국 코치협회가 가장 코치들의 연합체로서 영향력 있고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단체이기 때문에 이 코치협회에서 주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ICF 코리아 챕터는 그냥 ICF 본부의 한국 지부로서 인증에 대한 지원은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인증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치협회하고 ICF 코리아 챕터는 뭐랄까요?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누가 서로 협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좀 아쉬움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한국 코칭 산업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일부 분들은 우리가 왜 니네하고 아니면 니네가 왜 우리하고 잽이 맞냐 이게 급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유익될 게 뭐냐 이런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임원 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코칭 산업 전체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면 서로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요, 아쉽게 지금 이 기관들끼리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칭 학회도 어떤 학회는 이런 코치 협회나 챕터하고 좀 이렇게 협력 관계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뭘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대부분의 학회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폐쇄적이잖아요. 협회나 이런 그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요, 여기 교류를 잘 안 해요. 그게 저는 아쉬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도 되시고 학회에도 임원이 되시고 이러면 이 유관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우리 코칭 산업 전체가 성장하지. 좀 폐쇄적인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코치들은 콜라보레이션, 오픈리스, 그잖아요. 그게 우리 역량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그 글로벌 마인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협력할 수 있으면 무조건 협력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한국에 있는 코치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코칭 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 경쟁될 수가 없어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김민영 소장님께서 제가 하는 말에 이제 백업을 잘 달아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에 제가 응답을 좀 했는데요. 네, 제대로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귀한 자리 해주신 만큼, 네, 원장님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멋진 피날레가 될 수 있도록 질문 있으신 분들 음성이나 네, 채팅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아까 자기만의 개인 시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거 예를 들면 비즈니스라든가,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사람이 대상으로 하기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비즈니스로 만들 때 좀 한 걸음이 제가 뭐 상상은 하는데 그 한 걸음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상상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실천하는가. 그 한 걸음을 조금 정해 주시면 뭔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네, 여쭤보면 이번에 네. 그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시험도 보시고 합격도 하시고. 그래서 그 모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찌즈이 아야카 우리 코치님은 어떤 계기로 이제 코칭을 알게 되시고 이렇게 인증 자격증 취득하게 되셨는지 잠깐 배경에 대해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 황현호 원장님이 잘 아시는 아키코 코치님이라는 분이 일단 일본 사람 입장에서 선들을 지금은 하시면서 그분한테 우리 일본 사람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배우면서 KC 타고 KPC 타고 이렇게 그런 학습방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하면서 또 이런 교육도 소개를 해주셔요. 정보 같은 것도 주셔가지고. 그래서 추천받고 제가 지난번에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키노시마 쿠타코님인가? 네, 그분도 시험 보시고 그러셨거든요. 쿠미코님. 네.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미 군대도 다녀오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은 이제 그 자기네 원래 고향 분들과 네트워킹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일본 네트워킹 안에는요, 굉장히 코칭에 인발브된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다른 나라 네트워킹보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일본의 코치님들이 많이 조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쯔지 아야카 우리 코치님께서 그럼 그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일본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하면 그거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 과정명이죠.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그 다음에 몇 시간씩,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좋은지, 그 대상자들이 읽으면 나도 해당되네 뭐 이런 게 되도록, 그 다음에 참가비 있으면 적고 없으면 무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 한글 파일에라도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요. 그걸 그냥 여러분이 그 관련돼 있는 네트워킹 안에 그냥 올려요. 올릴 수 있는 곳이면 그냥 올려요. 그냥 올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 그 안내문이 엄청 멋져야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컨텐츠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관심 있는 컨텐츠면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분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는 한 명이어도 두 명이어도 하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하면서 조정하면 돼요. 하면서 조정하면 돼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진울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경험했던 분들에게 다음 기수 할 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인발브해서 재능 기부로 봉사해 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기꺼이 해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일에요. 기꺼이 나도 이렇게 함께해서 그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코칭 철학으로 인간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을 돕고 싶다.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동참시켜 드리세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될까? 이러지 말고요. 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눈 찔끔 감고 올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임지용 코치님 들어오고 계셨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코치님이신데요. 임기용 코치님이 우리 한국 코치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홍보방을, 카톡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거기는 자유롭게 자기 거를 올리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코치들이 나도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하고 같이 공부해볼까?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9시 32분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황현우 원장님, 2012년도 8월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만남이 이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의 있기까지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실제로 주례도 해주셨고요. 제가 단이 낳기 전에 제 생일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또 황현우 원장님이랑 이영 소장님 모시고 식사 대접했었거든요. 코칭하게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황현우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질문이 돼서 현재의 자리에 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황현우 원장님 혹은 또 나만의 이런 롤모델을 잘 설정하셔서 등대처럼 나를 비춰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코치들 한 분 꼭 선정하시고 같이 교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우 원장님 마무리로 또 이렇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지혜창조 연구소는 우리 코치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조적인 학습 모임, 또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이제 좋은 강연을 듣게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코치들이 참여해서 함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일거리 창출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3주년이 4주년이 되고 5주년이 되고 이제 30주년 이상 꾸준히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말은 안 해도요. 리더는 되게 외롭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격려하고 제가 엊그저께요. 굉장히 감동적인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소개할게요. 저는 되게 눈물이 쏙 나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코치는 그런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늘 다른 사람의 말을, 아픔을, 힘겨움을 들어줘야 하는 원장님은 힘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분도 있구나. 진짜 그렇거든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코치님들은 그냥 다 당당해 보이고 막 문제 없어 보이고 막 이러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김인영 소장님도 때론 지치고 힘들고 이 일을 내가 왜 하지 생각도 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것은 이제 그의 비전이, 미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의를 생각하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속마음을 헤아려주고 읽어주면서 함께 해 나가시면 우리 한국 코칭 산업 안에서 아주 엄청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 성장할 것을 축복하고요. 또 이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 코치님들도 각자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잘 이렇게 해나가실 거라 믿고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이 아까 코칭 정의 한은자 코치님 질문하신 것처럼 코칭은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시간이 또 새로운 관계를 제공하는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코칭 또 여러분들 계속 갖고 가시면 또 좋은 날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 한 분의 코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